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정말로 나를 지켜줄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너 같은 게 아버지 생신 만찬을 어떻게 치러? 돈도 없으면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30년 넘게 참아온 서름, 그 모든 게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장애가 생겼고 어머니는 그걸 핑계로 나를 더 혹독하게 대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말이 일상이었다.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곤 했다. 우리 집에는 공부도 못해. 그냥 일이나 해. 그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도 어머니는 분 좋게 들어갔네 라고 했다. 졸업 후 IT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 돈으로 뭐 해? 가족이나 도와라고. 나는 매달 월급의 반을 집에 보냈다. 결혼도 포기했다.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가? 라는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워 부업으로 앱을 개발했다. 그 앱이 히트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나는 숨겼다. 왜? 가족이 알면 또 빼앗아갈까봐. 그리고 형제들. 오빠는 술만 마시고 여동생은 쇼핑 중독이었다. 언니, 돈 좀 줘 라는 메시지가 매일 왔다. 나는 주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말했다.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레스토랑 내가 몰래 산 곳이었다. 2년 전 앱 수익으로 인수했다. 직원들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다. 네, 어머니. 가보죠. 나는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그 레스토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매니저가 나를 보고 인사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사장님, 오빠가 중얼거렸다. 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동생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만 조용히 나를 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앉아요. 오늘은 특별 메뉴로 준비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어머니가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돈 어디서 났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제가 벌었어요. 앱 개발로요. 2년 전부터요. 그들은 믿지 못했다. 오빠가 웃었다. 장난치지 마. 너 같은 게. 그 말에 내 속이 끓었다. 너 같은 게. 그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도 어머니는 너 탓이야 라고 했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군이 좋네 라고. 이제 그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보여줄 때였다. 만찬이 시작됐다. 요리가 나오자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왜 숨겼어? 우리 도와줄 수 있었잖아. 애 도와? 웃기지도 않았다. 지난 10년 내가 보낸 돈이 5억이 넘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나? 오빠는 도박으로 날렸다.
여동생은 명품 가방 샀다. 아버지는 그냥 침묵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우리가 없었으면 너 어떻게 됐어. 그 순간 내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행복했을까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그 후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오빠가 말했다. 얘야, 이제 돈 많으니까 나눠줘. 형제잖아. 여동생이 맞장구 쳤다. 언니, 나 결혼할 건데 비용 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돼요. 제가 왜 숨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빼앗아 갈까 봐요. 어머니가 발끈했다. 빼앗아. 가족 도와주는 게 빼앗아.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네, 빼앗아요. 제 꿈, 제 노력, 제 삼으려울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딸아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때였다. 과거가 떠올랐다. 15살 때 어머니가 내 방을 뒤져서 저축통장을 찾았다. 이 돈으로 오빠 학비 내자. 나는 울면서 매달렸다. 제 돈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라고 했다. 그 후로 나는 돈을 숨기기 시작했다. 은행 대신 앱으로 투자했다.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만찬 중 나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 저축통장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왜? 가족 위해 쓴 거잖아. 나는 웃었다. 네, 가족 위해. 하지만 제 위해는 한 번도 안 했죠. 오빠가 끼어들었다. 얘야, 옛날 일 가지고 왜 그래? 옛날 일. 그 옛날 일이 내 트라우마였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나를 버리는 꿈. 만찬이 계속됐다. 디저트가 나오자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래, 이제 성공했네. 집에 돈 좀 보내.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안 돼요. 이제 제 삶 살아요.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언니, 너무해, 너무. 내가 너무했다고? 20대 내내 혼자 서울에서 버텨왔다. 외로움, 피로, 스트레스. 가족은 전화 한 통 안 했다. 생일조차 잊었다. 여러분이 너무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딸아, 내가 옳다. 그 순간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그 말이 결정타였다. 나는 일어났다. 오늘 만찬 비용은 제가 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직원들이 인사했다.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왜 지금까지 참았을까? 사랑 때문.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다. 버림받을까 바위. 하지만 이제 자유였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오빠는 메시지로 돈 보내라고 했다. 차단했다. 여동생은 SNS에 언니가 배신했다고 썼다. 상관없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레스토랑을 더 키웠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가족이란 게 정말 필요할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아버지가 찾아왔다. 딸아,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아버지는 울었다.
내 어머니가 잘못했다. 나도 미안해. 나는 물었다. 왜 지금이세요? 아버지는 고백했다. 내가 성공한 걸 알았을 때 부끄러웠어.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몰랐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아팠다. 아버지는 늘 침묵했지만 사랑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여전히 내 탓이라고 했다. 오빠와 여동생도 변하지 않았다. 돈을 요구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레스토랑 사업은 번창했다.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직원들은 가족 같았다. 사장님, 힘내세요.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모욕, 형제들의 무관심.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친구가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는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았어. 이제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가족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오빠가 전화했다. 돈 필요해. 나는 고민했다. 도와야 할까? 아니, 이번에는 안 돼.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게 내 답이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가 쇠약해졌다. 왜 왔어?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 때문에요. 우리는 대화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어? 그럴 리 없다. 늘 알면서도 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용서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정말 용서할 가치가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몇 달 후, 오빠가 레스토랑으로 왔다. 얘야, 돈 좀 빌려줘. 도박 빚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오빠가 화를 냈다. 너 때문에 가족이 이 지경이야. 너 때문에? 웃겼다. 오빠의 선택 때문이었다. 나가세요. 직원들이 오빠를 쫓아냈다. 그날 밤 여동생이 왔다. 언니, 미안해. 도와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 스스로 해봐. 그들은 후회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사업이 커지자 미디어가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기사가 나가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끄럽게 왜 그래? 부끄럽게? 나는 웃었다. 진실이에요. 이제 나는 강해졌다. 과거의 상처가 동력이 됐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짧다. 왜 참았을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생신이 다시 왔다. 올해는 혼자였다.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축하했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사장님, 축하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다. 집에 가니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내가 자랑스러워. 늦었지만 기뻤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그는 이해해줬다. 내 과거가 내 강함을 만들었어. 우리는 결혼을 생각했다.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축하해라고 했다. 하지만 오빠와 여동생은 선물 줘라고. 여전했다.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날 행복했다. 이제 내 삶이야. 하지만 밤에 꿈을 꿨다. 어린 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사업은 더 커졌다. 체인점이 됐다. 직원 수백 명, 사장님, 영감이에요. 그 말에 뿌듯했다. 하지만 가슴에 구멍이 있었다. 가족의 빈자리.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내가 비용을 댔다. 왜? 어머니가 물었다. 가족이니까 아이러니했다. 내가 그 말을 할 줄이야. 하지만 진심이었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오빠가 변했다. 미안해. 재활 중이야. 여동생도 딜자리 구했어. 그들은 노력했다. 나는 지켜봤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날 모두 왔다. 어색했지만 대화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덕분이야.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제 덕분이에요.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오빠가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만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라. 오빠가 화를 냈다. 너 냉정해. 냉정. 생존이었다. 여동생은 울었다. 언니, 도와줘.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도 강해져. 어머니는 중재했다. 그만해. 아버지는 웃었다. 우리 딸이 오라? 시간이 흘러 가족이 변했다. 오빠는 직장을 구했다. 여동생은 독립했다. 어머니는 반성했다. 내가 겪은 고통, 미안해. 나는 용서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레스토랑에서 가족 만찬을 열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축하해요. 아버지. 모두 웃었다. 그 순간 평화가 왔다. 새로운 삶, 남편과 아이를 꿈꿨다. 가족을 다시 만들자. 하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게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강하다. 누군가 물었다. 후회해. 아니, 감사해. 그 고통이 성공을 가져왔다. 2년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울었다. 미안해, 어머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용서했으니까. 오빠와 여동생이 말했다. 언니 덕분에 변했어. 우리는 가까워졌다.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했다. 가족 사업이야. 웃었다.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내가 주인인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 가족이란 게 항상 사랑은 아니다. 때론 상처다. 하지만 선택은 나의 것. 더 나아가 책을 썼다. 숨겨진 성공, 가족의 배신과 나의 승리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고마워요. 그 말에 힘이 됐다. 가족과 함께한 날들. 이제 행복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사랑받을 거야. 맹세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어머니의 말, 직원들의 인사, 그 순간의 충격. 이제 웃는다. 그게 나를 바꿨지? 인생은 선택이다. 나는 선택했다. 자유를. 그리고 지금 나는 묻는다. 당신은 언제까지 참을 건가? 그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